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9월 22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대망의 날인 세계적으로 갖다 지금 집중을 하고 있겠죠. FOMC 내일 이제 일어나면은 미국에서 발표가 있었을 거고 금리 인상 폭 플러스 점도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뭔가 변동성을 보여줬겠죠.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주식시장 주식을 하는 분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은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뭐 나쁘진 않아요. 지금 보시면은 뭐 한 1%, 아니 1%가 아니지 0.1% 보합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런 게 결국에는 발표하는 거랑 발표하면서 완벽하게 뒤집히는 경우도 많아요. 그 금리 인상 점도표 같은 게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거나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네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순식간에 1%, 2%, 3% 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은 그냥 그렇게 좀 큰 의미는 없지 않나. 어차피 우리나라 장도 지금 마감을 한 상태고 그래서 내일 봐야 되는 이벤트 가장 큰 금리 인상 그리고 그 금리 인상 플러스 점도표에 따라서 미국 지수 어떻게 마감이 됐냐 그리고 그 미국 지수를 토대로 전 세계 시황이 좀 악재 소멸로 좀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은 애매모호하게 나오면서 한 하루 이틀 한 요번 주 정도는 좀 더 조정이 나오고 다음 주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면서 돌려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폭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이제 절반 왔을 뿐이다. 기준금리 4.5%까지 올린다.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까지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. 하방 압력 내년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죠. 4% 후반대에서 5%대까지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금리 인상 최소한 3, 4번 이상은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.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해둬야 되고 내일 연준 금리 인상 과연 시장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줄지 우리나라 시간 새벽 3시인데 일어나서 미국 증시 보면은 일단 최소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겠죠. 미국 증시가 괜찮게 마감을 했네. 막 돌리면서 발표하고 그 기점으로 갖다 막 시세를 줬어.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발표가 나왔구나.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내일 어차피 다 일어나면 보실 거고 그 외에 시장이 오늘도 그랬지만 좀 다 개별 이슈들이에요. 저 YTN 매각 이슈 때문에 뉴스 관련사들 IMBC, YTN, 한국경제TV 등등 디지털조선도 있고 요런 애들 움직이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그나마 이제 2차전지 원자재 이런 쪽이 좀 한번 살짝 돌려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양지사 많은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이런 투매해서 또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변동성이 엄청났죠. 오늘 VI가 제 기억으로 5번 이상이 걸렸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또 40% 고점 대비해서 30% 40% 밀었다가 저점 대비해서 또 60%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또 30% 밀어버리고 화끈해요. 그래서 이런 광기 구간의 종목 매매할 때는 항상 난이도 실시간 대응이 정말 좀 중요하다는 거 봐두시고 자 그래서 보던 애들 새로운 테마성 뉴스보다는 지금은 이제 테마구는 좀 그냥 그렇고 결국은 시황이 안정이 좀 돼야 좀 괜찮은 테마가 나오든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이제 29일 다음 주 독일 증시 포르쉐 상장 요거 재료는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 않나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은 또 3기가 돌아가면서 예선테크 3기 코리아 FT 얘네들이 막 대장을 돌아가면서 하죠. 코리아 FT는 시간에 좀 밀렸네요. 단기가열 뜬 건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그 포르쉐 관련 주들이 좀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이재용 다음 달 손정희 만나서 ARM 인수 제안 들을 거다. 인수 관련해서 저 관련주로 계속 움직였던 게 이제 가온칩스가 있죠. 그래서 가온칩스가 저 뉴스 같은 거에 좀 반응을 해주나 혹은 다음 달 만난다고 하니까.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복구 멀었는데 이제 철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. 철강 관련해서
공급 한 2, 3개월치 재고는 있다.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철강 애들이 좀 뭐 그런 것 때문에 힘이 좀 없었는지 뭐 금강철강이 이제 시간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블랙 테마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내용. 자, 그 다음에 뭐 이제 애플페이 여기도 쉽게 끝나지는 않다 보니까 뭐 날마다 그래도 움직이면 뭐 계속 또 줍니다. 에이텍TN도 아침에 한번 또 땡겨 올리고 이런 애들 필두로 뭐 이쪽은 애플페이 11월 12월 애플이라는 네임밸류가 그만큼 시장이 강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테마이지 않나. 자, 그 다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에 오후장이랑 시간에서 지금 천연가스부터 해서 원자재 쪽 그 뭐 원유, 석유 요쪽 뭐 상한가를 보낸 그런 내용인데 푸틴이 이제 군에 대해서 부분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갖다 이제 발동을 한 거라고 하죠. 러시아에서. 그래서 예비군들 뭐 30만 뭐 동원을 해가지고 하겠다. 이런 내용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전쟁 더 지속이 되겠구나 단기적으로.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 뒤에 이어질 수 있는 재료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건 아닌데 언급을 그렇게 했어요. 나토 측에서 우리 상대로 뭐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오고 가고 있다.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한 뭐 보복할 수 있는 상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. 이런 느낌으로 갖다가 어필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핵무기 사용 뭐 가능성에 대한 이런 공포감이 지금 시간에서 얘네들한테 반응을 하지 않았나. 보면은 뭐 식량도 움직이긴 했는데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석유 이런 애들이 좀 반응을 한 모습이에요. 그리고 이 뒤에 합병 투표 23일부터 27일까지 있고 원자재는 결국 원자재 가격이 좀 시원하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저 부분은 일단 상징성은 있는 거죠. 대신에 갭 뜨면은 좀 매매하기 뭐 오전에 갭 뜨고 거기서 뭐 슈팅을 줄진 모르지만 매매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얘네들이 막 20%씩 뭐 폭등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런 키워드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는 있어요. 그리고 뭐 러시아, 중국 분열, 뭐 뒤에 가스 공급 이런 내용부터 운반할 배 없다, 운임. 결국 같은 개념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매매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해치 테마들 내일 아침에 뭐 오전 좀 짧은 슈팅 더 나오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일동 제약 말고는 그리고 일동 제약조차 데이 뉴스 붙으면은 그때 당일 관심 종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. 자, 그리고 이제 식량도 지금 해치 저쪽이랑 엮이긴 했는데 뭐 가뭄 경보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 쌀 수입 늘린다. 그리고 지금 저런 우크라이나 침공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 11월 연장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당장 모습으로는 더 높겠죠. 연장 안 될 가능성. 그래서 푸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11월에 다시 제한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식량 이슈들은 좀 저점을 깼으면 했는데 뭐 시장 분위기가 계속 그래서 그런지 계속 좀 어떻게든 엮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좀 힘있게 돌린 애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식량 애들도 관심은 계속 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 깨거나 혹은 뒤에 뭐 당일 괜찮은 매매를 할 수 있는 뉴스를 붙이면은 대의 관심 종목으로 좀 두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로봇 키워드들도 뭐 항상 똑같다 보니까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 이제 그렇게 멀진 않아요. 그리고 새로운 로봇 ETF 대신에 이제 로봇 섹터는 이런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대기업에서 로봇에 대한 좀 투자라던가 관심 아니면 뭐 부서를 좀 키운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내년에도 좀 중간중간 이어지지는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. 즉 뚜렷한 내용이 있진 않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. 뭐 이제 휴림 로봇은 불성실 공인 법인 미지정이 결국 됐네요. 유예되긴 조건으로 뭐 이런 거 나오긴 했고, 근데 이제 얘는 재무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로봇주들은 최근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힘을 계속 주는 모습이지 않나. 로보로보 SP 시스템 그리고서 뭐 KPF부터 우린 PTS 삼성 스펙은 그 이재용 회장 승진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은
그래가지고 그런 거 플러스 오늘 스펙주들도 뭐 상한가 나온 애들도 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스펙주들 튀니까 그런 거 같이 움직인 내용도 있지 않나. 이제 SPG는 자기 주식 처분 뭐 금액이 엄청 크진 않던데 요 뭐가 됐든 악재긴 하죠. 그래서 로봇 섹터는 원래 보던 애들 위주로 좀 볼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재건은 아까 전에 그 전쟁이랑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건데 결국에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. 세계적으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. 대신에 푸틴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전쟁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하겠다. 그것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힘을 계속 줬었는데 세계적인 뭐 압박받고 뭐 중국이랑 인도한테 뭐 압박받았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 이러면은 푸틴 압박받아가지고 전쟁 그만두는 거 아니야? 라는 내용을 엮어서 좀 움직였을 법한데 결국 전쟁 더 지속하겠다. 푸틴이 미친 척하고서 아 몰라 우리 그냥 군 동원 더 할게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밀리고 시간에서도 좀 하락을 했죠. 근데 얘네들은 또 많이 밀리면은 결국 저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 아니에요.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종전 휴전 그리고 그거는 결국엔 따라오긴 할 겁니다. 그래서 재건주들은 저런 내용으로 또 크게 밀리면은 좋게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전 오늘 네옴시티 뭐 수주 외교 요거 때문인지 그 네옴시티에서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9% 이런 식으로 좀 시세를 주기는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대로 좀 반납을 했고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하는지 그래서 빈쌀만 방안 정해지나 그다음에 원전은 사우디 뭐 안 오더라도 빈쌀만이 안 오더라도 사우디 원전 사업 보고서 얘네들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오면은 그 이슈를 엮어서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인 거지. 안 온다고 해서 얘네가 원전을 안 하겠다. 한국한테는 수주 안 시키겠다. 이건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뒤에 체코, 폴란드, 사우디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자, 그다음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뭐 좀 지금 체코, 폴란드 뭐 한수원 사장 가가지고 뭐 좀 열심히 어필을 하고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에 원전 이런 거 사업 보고서는 올해 중으로 뭐 체코, 폴란드 얘네들이 둘 다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. 멀어도 2024년부터는 이제 사업 진행을 할 예정이고 체코가 요번 연도 11월 사업 보고서 그거이고 폴란드는 뭐 내년 중으로 그 사업 진행이었나?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번 연도에도 이슈가 있고 내년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원전은 좀 계속 어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. 한수원 체코 폴란드에서 원전 세일즈 중 그리고 이제 미국이 껴있긴 한데 미국 웨스팅하우스였나요? 웨스턴하우스였나?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갖다가 이제 협업 상태이기 때문에 막 뭐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원전 세일즈 중이다. 거기서 뭐 좀 긍정적인 이슈 붙어주나 네옴시티는 밀리면 좋고 그래서 원전도 오늘 지수 대비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슬쩍 원전도 항상 좀 어느 정도는 센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뭐 탄소 중립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건 아니죠. 폐배터리도 있고 미 부통령 9월 말 방안 조율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거 협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뒤에 좀 뭐 튀어나올 수 있는 이슈들은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지 원자재 섹터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키워드가 분명히 엄청 강했죠. 물론 이번에 이제 좀 추세가 꺾이긴 했어요. 그래도 얘네들 혹시라도 그런 인플레 감축 법안 키워드 붙이면은 또 냅다 현대차 뭐 기아차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 주들 뭐 현대공업, 마진, 구형테크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원자재 애들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도 좀 계속 보고 있고 아이고 뉴스를 꺼버렸다.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은 오늘도 얘네들이 밀리면서도 뭐 수급은 좀 들어와요.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밀리다가 혹시라도 뭐 좀 지수 안정되고 하면은 또 시원하게 수급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
같이 묶어보시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산 쪽은 계속 내용은 똑같아요. 이쪽도 수급 결국에는 지금 남은 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레드백, 장갑차에 대해서 수출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하거든요. 이번 달 말. 거기다가 이번에 저 러시아 저런 뭐 침공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방 국가 측 그쪽에서 무기 구입에 대한 욕구가 더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죠. 수주 같은 게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결국 방산주는 뭐다? 수급주고 수급주는 뭐다?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. 수급이 좀 뚜렷하게 들어와야 돼요. 모멘텀이 존재하는 건 둘째 치고. 근데 요즘 그래도 세계적으로 왔다가 수출에 대한 키워드는 좀 긍정적으로 이쪽에 많이 붙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메타 VR 10월 11일 여기에 있다 보니까 오늘 뉴프렉스는 좀 밀린다 싶더니 또 꾸역꾸역 버티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.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선익은 좀 많이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메타 애들도 그 뒤에 얘 또 장기평까지 밀렸네요. 그 10월 11일 메타 혹은 그 뒤에 흐름인 뭐 내년 초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애플, 삼성, 구글 세계에서 이름만 대도 유명한 기업들에서 이런 아이템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거 정도까지 좀 묶어서 보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요렇게 지금 시장이 저는 이제 뭐 뉴스 그런 쪽을 좀 뭐 매각 이슈 요거를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거는 좀 저는 안 보고 있고 일단 뭐 이제 자율주행 키워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모트렉스 모바일 같은 경우 오늘 얘가 이제 네옴시티를 붙였어요. 갑자기 완전 자율주행 좀 독특한 녀석인데 뭐 최근에 모트렉스 워낙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강한 섹터 개별주 내일은 이제 품절주는 글쎄요. 양지사가 이제 오늘 너무 거하게 해먹어서 얘가 뒤에 곱게 죽지는 못할 거는 같은데 지금 무서운 자리죠. 딱 봤을 때 이 악마의 표정 같은 얼굴 딱 이렇게 해서 악마의 표정 같은 얼굴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내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OMC 그 점도표랑 뭐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리고 조금 안 좋게 반응을 했으면은 얘가 이런 걸 뭐 좀 낙폭 과대 시간에도 좀 밀렸었는데 그런 내용에다가 뭐 러시아 침공 그런 우려감으로 뭐 좀 반짝해줄 수도 있지 않나 오전 중에 대신에 얘는 이제 광기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 엄청 날 세워서 해야 됩니다.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막 2분 3분 만에 막 15% 이렇게 밀어요. 조심해야겠죠. 난이도 분명히 높은 종목이 됐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그 외에는 개별주, 뭐 품절주, 로봇, 철강은 이제 좀 빼고 그 뭐 한 3개월치, 2, 3개월치 재고가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 뭐 자율주행 그 외에 이제 금리 인상 하고서 시장 증시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어차피 새로운 테마가 있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내일 지수가 좀 안정됐다 싶으면은 내일은 좀 이것저것 막 지수 조정 나왔던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좀 잡스럽긴 한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잡스러운 시장 뭐 이것저것 막 다 같이 밀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막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그런 걸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금리 인상 악재 소멸로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화되는지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뚜렷하게 막 어디 막 볼 테마보다는 시황을 중심으로 조금 천천히 뒤에 뭐 눌림 기다릴 만한 혹은 눌러준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게 마음 편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